안녕하세요. 생물탐사TV입니다. 오늘은 크레스의 개코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도대체 사육장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레스드 개코는 비교적 사육 난이도가 낮은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육장을 잘못 선택하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먹이를 잘 안 먹거나 탈피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적재형 케이지, 아크릴 사육장, 유리 사육장, 그리고 포맥스 사육장까지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재형 케이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재형 케이지는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사육장을 서반처럼 위로 쌓아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나 브리더분들 사육실을 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사육장이 많이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볍고 저렴하고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 크레시드 개코를 입양하면 사육장뿐만 아니라 바닥재, 은신처, 먹이, 보충제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육장 가격이 비싸면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적재형 케이지는 비교적 저렴해서 입문자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습도 유지입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습도가 너무 낮으면 탈피가 잘 안되거나 꼬리 끝이 마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재형 케이지는 우주상 비교적 밀폐가 잘 되기 때문에 분무만 잘 해주면 60에서 8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나 아성체를 키울 때 특히 편합니다. 먹이를 먹었는지, 배설을 했는지, 상태가 어떤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재질이다 보니 조금만 사용해도 기스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뿌옇게 변합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보면 이 사육장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또 성체가 되었을 때는 공간이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베이비나 아성체 시기에는 적재형 케이지를 사용하다가 성체가 되면 더 큰 세로형 사육장으로 옮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시작하는 분, 여러 마리를 키울 계획이 있는 분, 또는 베이비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께 적재형 케이지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아크릴 사육장입니다. 아크릴 사육장은 유리 사육장과 적재형 케이지의 중간쯤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보다 가볍고 플라스틱보다 투명도가 높습니다. 아크릴 사육장의 가장 큰 장점은 관상성과 편의성이 동시에 괜찮다는 점입니다. 투명도가 높아서 크레시드 개코의 모습이 잘 보이고 문을 열어서 내부를 관찰하거나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또 유리처럼 무겁지 않기 때문에 사육장을 통째로 들고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아크릴 사육장은 세로형 구조로 제작된 제품이 많아서 부지류인 크레시드 개코의 습성에도 잘 맞습니다. 하지만 아크릴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기스에 약해서 시간이 지나면 뿌옇게 변할 수 있고 조립식 제품의 경우 틈새가 있어서 습도가 조금 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사육장을 사용할 때는 하루 한두 번 분무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입문자이면서도 관상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가볍고 관리하기 쉬운 사육장을 원하는 분들께 아크릴 사육장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유리 사육장입니다. 유리 사육장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사육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명도가 매우 높고 스크래치에 강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깔끔함이 유지됩니다. 유리 사육장의 가장 큰 장점은 관상성입니다. 레이아웃을 예쁘게 꾸며두면 하나의 작은 정원처럼 보일 정도로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유리는 물때가 끼어도 닦아내기 쉬워서 장기간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동이나 청소가 불편하고 떨어뜨리면 깨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일수록 겨울철에는 내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습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 사육장은 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비바리움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가장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포맥스 사육장입니다. 포맥스는 단열성이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온도 유지가 비교적 쉽습니다. 포맥스 사육장은 가볍고 주문 제작이 가능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크기와 구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마리를 키우는 브리더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육장입니다. 다만 포맥스는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접합 부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1-2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또 투명도가 낮아서 관상용으로는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포맥스 사육장은 관상보다는 관리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적재형 케이지나 아크릴 사육장을 추천드립니다. 관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유리 사육장이 좋습니다. 여러 마리를 키우거나 브리딩 목적이라면 적재형 케이지나 포맥스 사육장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육장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환경과 목적에 맞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생물탐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